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또 강의하는 날이에요. 예, 상관격입니다. 꼭 상관격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격을 정해놓고요. 상관격에서 용신을 무엇으로 쓸까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여기 장하게 설명은 돼 있지만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상관에서 용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재성을 쓰겠다라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틀만 그렇게 해놓고 또 나눠요. 재성이 왕하고 일주가 가벼우면, 즉 이로운 거는 인성과 비겁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용신이 인성과 비겁이죠. 재성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재성을 용신으로 쓸 때는 언제냐 하면 신강하면서 재천할 때래요. 재성이 약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억부법이에요. 억부법. 네. 그러면 상관격을 뭐로 찾습니까? 격을. 일주만 강약만 따지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또 두 번째요. 제가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게 상관격의 치운론에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번 강의 때도 또 제가 한창 열이 받아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격국에 대해서 비평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가 바로 상관용인격이에요. 폐인. 이런 것이 바로 상관격에서 폐인을 한다라고 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인성을 쓸까요? 상관격이라는 것은요, 월지가 상관이란 말이에요. 월지가 상관이니까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관이라는 기운은요, 일주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의 기운을 얼마나 빼냐? 식신과 비슷하게 빼는데 더 빼요. 왜? 음양이 틀려서 더 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상관을 이름을 붙여놓고서는 글자 그 자체로는 관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을 깨는 것이죠. 우리가 격국론에서 관성을 신주단지 모시듯 해요. 네, 천관을 어떤 정관은요, 어떻게든지 보호하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양반, 격국론자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정관을 보고, 정관격에서도 정관을 보고는 또 일주의 강약을 약간 찾아요. 근데 본래는요, 임철조 선생은요, 정관하면 일주의 강약을 안 찾고요, 무조건 그걸 모시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프론에서는 정관도 많으면 뭐로 변한다? 편관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네, 편관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기운이 강하니까요. 네, 일주가 힘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관은요, 상관기운은 월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일주가 약해집니다. 그럼 인성 쓰지 않으면 비겁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격에 딱 하니 유일하게 월지가 용신이다라고 하면 뭐로 빠져야 될까요? 일주가 강해서 상관을 쓰면서 재성까지 쓸 수 있습니다. 관성은 못 쓰고요. 상관격에서는. 그래서 이거 인성 쓰겠다라고 하는 건 용신이 인성이에요. 용신이. 상관이 용신 아닙니다. 절대 상관이 용신이 아닙니다. 인성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업부법으로 봐도 일주의 강약을 따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정의 세 번째요. 상관격에서 인성과 재성을 겸용한대요.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그 이유. 제거기는 하잖아요. 인성을 용신으로 쓸 때는요, 재성을 못 씁니다. 재성을 용신으로 쓸 때는요, 비겁을 못 씁니다. 왜? 비겁이 겁재가 용신을, 재성을 깨니까요. 용신이라는 것은요, 한번 정해지면요, 그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깨지면 안 되죠. 사주에서.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쓰겠다? 아니죠. 또 나눠야 됩니다. 재성이 많으면 일주가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인성을 쓰는 겁니다. 그럴 땐 운에서 어떻게 한다? 조인, 인성을 도와주래요. 이거는 업부법이죠. 격국론 아니에요. 격국론 절대 아닙니다. 인성이 많아요? 이럴 때 부담스럽죠. 그럼 재성으로 다 인성을 극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재성과 상관을 쓰는 사주죠. 운에서 시조재라고 해서 재성 도우는 걸 반긴다라고 했잖아요. 재성 돕는 건 뭡니까? 상관이죠. 상관생재.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업부법으로 풀어야지 뭘 상관격이라고 자꾸만 요즘 격국론을 강의하는 어느 사이트를 이렇게 보면 자기 사주가 잘 안 풀리니까 업부론으로 해도 영 맞닥지 않아요. 그 이유 자기 운명을 내가 이렇다라고 해서 그냥 딱 포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전문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지식 있는 조금 명리학을 좀 관심 있게 가진 사람들 되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요 운이 잘 안 풀릴 때는 이런 데다 의지를 해요. 명리학에 의지를 해갖고 왜 안 풀릴까 왜 안 풀릴까 그러면서 결국은 업부법으로 도저히 운이 안 좋아서 안 풀리니까 업부법으로 해서 운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격국론을 기대는 거예요. 격국론에서는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맞으니까 내가 정관격인데 내가 왜 못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관격이라고 다 좋아서 잘 살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관격에서도 그 격을 감당할 만해야 돼요. 누가? 일주가 그걸 감당하구나. 사주에서 일주가 최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일주의 힘이 약하면요 인비를 쓸 것이요 일주가 힘이 강하면 식재관을 용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요때 안 좋고 요때 좋고 요때 안 좋고 요때 안 좋으면 앞으로 요게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가 별로 안 좋다고 마음속에 내가 영 마음에 맞득지 않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기웃거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러면 또 그렇게 많이 자꾸만 현혹을 시켜요. 참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묻는 사람들도 그래요. 격이 중요합니까? 업부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저는 업부가 중요하다. 일간 위주로 봐야 된다. 격 위주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하고 참 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업부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상관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월지의 상관만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안 쓰는 거래요. 겸해서 쓴다. 재성과 인성을 그러면 제격용인과 같다는 거예요. 제격에서 인성 쓰는 것과 같다. 맞아요. 제격에서 인성 쓰는 거죠. 그럼 제격에서 인성을 쓰면 어떨까요? 오히려 상관에서 인성 쓰는 것보다 제격에서 인성 쓰는 건 더 나쁩니다. 왜? 인성을 쓰면 재성이 그냥 겁탈을 해버리니까요. 제극이 나잖아요. 근데 상관에서 인성을 쓰면 어떨까요? 인성이 상관을 제하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같다고 하지만 절대 안 같습니다. 인격에서 용재, 재성을 쓰는 것 같다. 인격에서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인격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월지의 인수를 잡았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일주가 어느 정도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성을 쓰는 겁니다. 비록 월령이 상관이더라 하더라도 상관의 기운이 그렇죠. 상관의 기운이 이미 어디서 재성에서 설을 하게 돼 있어요. 설하게 돼 있으니 상관생재에서요. 그러니까 그 추유라고 해서 그죠. 요점은 이 지도리 추자입니다. 지도리 유자고요. 요점은 어디에 있냐? 재성에 있지 상관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생재할 때요. 설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성과 인성은 불병용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나
간두에서 양청하다라는 것, 양청하면은 역시 취용 쓸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이 사람 말은 좀 약간은 좀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인이 있는데 하나는 천간에 있고요. 하나는 지지에 있을 때 좋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격국론에서 지지에 있는 거를 용신으로 잡질 않잖아요. 그럼 천간에 청하게 투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연간에 있고요. 하나는 시간에 있으면 됩니다. 월간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죠. 양불상에 서로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역작. 그래서 청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번편의 소인 양조 두 개를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주가요, 용신을 이 재성이 지지에 있다고 해서 좋을까요? 아니죠. 이 재성은 이렇게 시간에 투출했으니까 요 인성과 재성이 사이에 뭐가 꼈어요? 이 기토가 낀 바람에 이렇게 정화를 쓰는 거예요. 임수는 못 쓰는 거예요. 불상에 서로 장애가 없으니까 깨끗해서 좋다. 그럼 뭘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식상이 강해서 토금 삼각격이죠. 식상이 강한 데다가 또 금생수를 하니 모두 이걸 합쳐서 따지면 뭐가 제일 강하다? 이거 제가 강의하느라고 마우스를 안 흔들었어요. 뭐가 제일 강하다? 수가 강합니다. 수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수체, 토화, 용조죠.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선화부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제의 명이다. 제사신약이다. 예, 맞습니다. 월지를 보는 게 아니죠. 상관이 강하다라고 하면서도 상관생지했으니까요. 금생수했으니까 제가 많으니까 시작한 거죠. 희귀 재인이 불상해했다. 예, 재성은 여기 있고요. 인성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장이 없죠. 그래서 위 제왕하니 용인 인성을 써서 부신 일주를 도와주는 것이다. 억법법이에요. 겸이 조우, 이거 조우는 아닙니다. 가을의 토는요, 토는 더군다나 조우 볼 필요 없습니다. 겨울 토는 조우를 보더라도요. 여름 토도 좀 조우를 봐야 되는데, 가을의 토는 조우 볼 필요 없죠. 그냥 이런 사족이라고 그랬죠. 사족. 뱀다리. 행운에서 정미병호 인지운이 진실로 아름답다. 맞습니다. 진실로 아름답고요. 을사갑까지도 관살지진이 괜찮다. 괜찮아요. 왜? 인수가 있어서요. 역가 역시 아름답다. 대체로 관살은 생인하니까 아울러서 재인기, 재성과 인성의 기운을 통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생관, 관생인을 한다라는 소리죠. 말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칭찬을 했을 겁니다. 자, 이명조 역시 상관생제격이죠.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주의 강약을 살펴보면 신약하여서요 인성운을 반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토록 격을 봤을까요? 아무 격도 아니에요. 삼각격. 그럼요. 저 사람 상관격이니까 사람 성질 더럽다. 그게 뭐 좋은 소리라고 그걸 하고 앉았어요. 왜 사람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사주 보면서. 사주의 강약, 그리고 이 사람 운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대운이 어떻게 와서 흐르면 이 사람이 발복을 할 것인가 까지만 얘기하면 되지, 사람 성질이 더럽다 깨끗하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사신약 사주예요. 대운이 잘못 흐르면요 이거 부옥빈인이죠. 부옥빈이란 뭐예요?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 이건 뭐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머슴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격리 이런 걸 보겠죠. 그래도 격리라도 보니 다행이지만 옛날엔 마장세예요. 마장세 사주예요. 그래도 마장세라도 끝발이는 마장세도 있었죠. 문 앞에서 문만 빗질만 해도 밑에 사람들이 구출됐죠.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시쳇말로 처가살이 할 팔자죠. 부옥빈이는요. 제사신약 사주 그렇습니다. 역시 도통제의 명으로 대운이 역으로 흘러서 남방대운에 오이 됐다라고 해서 정미, 병호, 을사갑진 계묘로 흐르니까 좋죠.
오행창 수가 5.1이에요. 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에서 관운이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자, 도통제명을 보겠습니다. 운이 좋겠죠. 여기 나왔네요. 도통제명 제가 뽑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성이 용신입니다. 여기 지금 말년 끝까지 왔습니다. 70이네요. 이제 이제 신축대운이 되면 인사를 할 겁니다. 인사를 받겠죠. 하는 게 아니라. 예. 일승상. 다음 사주가 이제 승상사주. 요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일주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쓰냐고요? 재성을 용신으로 하고 상관을 시신으로 하는 사주예요. 상관장제 사주죠. 제대로 아주 이게 격국론에서 나오는 사주입니다. 상관장제. 왜요? 인성이 강하잖아요. 그런데도 술토 있죠. 화토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뭐로 가야 된다? 금수로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사주 그냥 떡 봐도 어디까지 좋습니까? 이렇게 좋겠죠. 네, 그러나 이 술토는 안 좋을 것이고요. 네, 갑이 늘며 대운이 되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설화고상 일승상명이다라고 했죠. 인다용제, 재성을 쓰는 사주입니다. 인성이 강하니까. 히드, 정인불합.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재성과 인성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상해. 서로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제손인, 재성을 써서 인성을 덜어내는 것이니, 용신은 재성에 있다. 행운에서 신의 임자, 개축, 재지최미. 그렇죠. 갑이 늘면은 관살지지로서 불가, 아름답지 않다. 라는 거예요. 대체로 관살은 설제생입니다. 재성을 설해서 인성을 생하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강하니까요. 말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설하고도 뭐서부터 공부를 했을까요? 적천수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억부론이 더 강합니다. 격국론보다는. 나고시의 설명은 거의 억부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법문의 이론을 충실히 따르자면 인다의 대제사주로서 오는 조제하는 사주다. 재성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화가 5.2예요. 화토가 강합니다. 그래서 수가 1.0으로서 용신이죠. 봅시다. 일승상사주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끝난 사주입니다. 45살. 일찍 좋은 대운이 들어왔고요. 지금 가비는 이 사주에 지금 요즘 만약 이런 사주가 와도 크게 패망한 사주입니다. 승상이 되는 이제 납직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될 사주죠. 운이 이제 끝난 사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격국론을 그렇게 어렵게 푸실 거 없이 구태여 흐트린다고 할 것도 없어요.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 심해첨 선생도 일주의 강약을 보라고 했으니까 일주의 강약을 봐야 되겠죠. 삼각형이 뭔데요? 뭐냐고 자꾸만 묻잖아요. 관성을 깨트는 거예요? 흉격이라고요? 승상까지 지내고요? 도통제까지 지냈는데요. 무슨 상관이 왜 관성을 깼다고 합니까? 깨지 않았잖아요. 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네 번째로 살인상생격, 용신으로 살인상생이 되는 사주를 연구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